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준생 여러분들께 직무를 읽어주는 남자, 일명 취직남의 저는 안정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제가 이번 방학 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읽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취준생의 입장으로서 신문을 어떻게 읽으시고 어떻게 여러분들 취준에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제가 진행할 바로 직무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직무 분석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취준을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이 직무 분석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방학 때 뭐 그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역량이고를 막 달달달달달달 교과서적으로 막 외운다기보단 '아 내가 이런 직무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직무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나중엔 이렇게 도 될 수 있구나.'라의 약간 호기심을 여러분들이 충족시키는 차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반기 작년 하반기나 아니면은 뭐 작년 상반기를 준비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쪼금 더 뎁스 있게 가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일명 취직남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좀 찾아뵈려고 하고요.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방송 시간을 제가 좀 길게 가져가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약간 부담스러우셔서 제가 최대한 뭐 짧게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15분 정도로 좀 끊으려고 했는데 이번 직무 같은 경우에도 역시 15분 단위로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직무당 15분을 하게 되면 너무나 짧을 것 같고요. 한 직무당 뭐 15분씩으로 한 2개 정도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제 이 화면 밑으로 유튜브 화면이 나아가고 있죠. 이게 제가 2018년도에 안정형의 직무타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직무들을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직무 분석 스토리라고 해서 그냥 직무 분석을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약간 스토리 위주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좀 어떤 것을 읽으면 좀 해석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 직무 인터뷰라는 콘텐츠가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가장 유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죠. 뭐 마케팅, 그다음에 이건 뭐 업종별 직무 총정리, 영업 관리, 인사 교육 등등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직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좀 보완제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첫 번째, 직무 분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구나. 두 번째,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겠구나. 까지만 가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분석의 강의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뭐 나중에 3월 달이 되고 4월 달이 되어서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뎁스 있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또 보완을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현직자분들을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분. 자기소개서엔 이런 표현들을 좀 써라. 면접 때엔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라.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좀 팁을 1년 내내 이 직무 분석 강의를 좀 할 것 같아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랑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을 천천히 잘 걸음마를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두를 이렇게 좀 자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직무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알아볼 직무는 바로 인문상경계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직무죠.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HRM과 HRD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HRD 부서를 인사팀이 아닌 교육팀으로 따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그 직무는 HRM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직무 분석, 이 스토리를 어떻게 들려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미 잡코리아에는 제가 강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15분밖에 못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전해드리는 어떤 방법론이 익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무 스토리를 보실 때 이게 그런 내용이었지라고 복귀하시거나 아니면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는 채널,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기업들에서 내놓는 어떤 직무 분석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이듯이 CJ그룹입니다. 뭐 제가 나온 저의 모회사이기도 한데요. CJ는 참 이런 일을 잘해요. 예. 정말 어떤 브랜딩이라든지 어떤 평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이라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가고 싶어하는 움직임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인사팀에 있을 때 그리고 현업에 있을 때 뭐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인사팀에 있을 때는 인사팀에 있었던 어떤 업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현업에 있을 때는 실제 인사팀의 어떤 오더를 받아서 제가 있었던 팀의 일들을 정리하고 해서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는 각각의 현업에서 작성을 해서 팀장님들께 컨펌을 받아서 인사팀에 올려서 CJ그룹 지주 인사에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세네 개면서 어찌됐건 그룹사니까 세네 개 회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라고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기업의 똑같은 인사팀인데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어떤 걸로 인해서 그러냐면은 어떤 것은 굉장히 좀 딱딱하게 쓰는 곳이 있고요. 어떤 것은 되게 좀 말랑말랑하게 되게 재밌게 센스 있게 표현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CJ그룹 같은 경우 이제 인재 채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여기 채용 정보 있죠? 채용 정보에 들어오시면 두 번째 직무 정보라고 있습니다. 직무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보이시죠? 예전에는 회사명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탭 설정을 하게 돼 있네요.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일 재당보다도 CJ 푸드빌의 인사가 되게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CJ 푸드빌의 인사 직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조를 참 잘 잡았어요. 첫 번째는 롤입니다. 롤이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퀄리피케이션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럼 인사 직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의 직무 역량이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커리어 패스랑 비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사 후 포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부터 볼게요. 첫 번째, 인사팀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전략을 실행하는 비즈니스 스트래티직 파트너. 영어 발음하려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자, 전략을 실행한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고 스트래티직 파트너라고 합니다. 자, 인사 업무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사팀에 관심 있으신 분 뭐 하냐? 채용한다는 거죠. 사람을 뽑아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럼 뽑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겠죠. 이 친구가 어느 직무에 가장 맞겠다. 어느 곳에서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인력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 무엇입니까? 인사 기획을 한다는 거죠. 인사 기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포괄적이에요. 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를 뭐 기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뭐 신명나는 어떤 아니면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사기를 좀 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제도 같은 걸 기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사팀의 제 생각에 꽃은 특히나 인사관리 쪽에서 꽃은 인사기획 업무죠. 근데 이 업무는 뭐 과장 이상급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가 되겠죠. 조직 문화는 뭐 조직 문화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조직 문화에서 노무적인 부분도 같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가 보상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월급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복리후생,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사 업무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한 거죠. 채용,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평가하고, 보상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기획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더 나은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직 문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즉 교육이란 부분 이렇게 좀 따로 떼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은 인사팀에 묶어놓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CJ 웨이를 비롯한 조직의 경영 목표와 전략을 이해하고, 그쵸? 결국에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일자리, 회사를 조금 더 나오고 싶게끔 만들까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결국엔? 우리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 전략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시적인 차원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한 다음에 전략을 수립해서 결국엔 뭐예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돈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임직원들한테 뭐 좋아하는 모든 제도를 다 기획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인사팀에서 기획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조직의 목표란 게 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평가해서 보상을 이루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전략을 실행하는 파트너인 거예요. 전략을 실행하기에 누가 이걸 합니까? 사람이 결국 하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와의 협력 및 유관부서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모입할 수 있게 하며 CEO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인사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현업에 있는 사람들과 되게 많은 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왜? 인사팀에만 있으면은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는 지금 이러한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서를 좀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현업의 회사 입장을 잘 전달해서 어떤 구성원들과 회사와의 어떤 입장 간의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이냐면은 인사팀은 뭐 CEO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인사팀은 어머니다, 어머니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하나의 안살림을 좀 챙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볼게요.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몰입을 이끄는 행정과 적극적인 오퍼레이터. 좋은 말은 다 갖다 썼네요. 자, 채용, 인력 운영을 통해 이게 그거잖아요.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뭐 한다고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뭐래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업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운영합니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처음 해봤던 거. 내릴게요. 처음 해봤던 채용, 인력 운영, 인사기획, 조직문화 평가 보상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인사팀이 무슨 일 하냐? 사람 뽑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뽑은 건 이제 시작인 거죠.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성과, 평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한 체인지 에이전트. 말도 잘 지었네요. 자, 이건 뭐냐면 F&B 시장 트렌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변화에 걸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변화 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길라잡이 역할을 통해 적절한 사업 환경 대응을 함으로써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F&B 시장이니까 뭐 제가 단적으로 그냥 어떠한 식품 회사에 좀 예를 들면요. F&B 시장 트렌드가 지금 입장에 있어서 좀 빨리빨리 사람들의 기호가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뭐 요즘에 계속 많이 뜨고 있는 게 뭐 계절밥상이라든지 올반이라든지 그 자연별곡이라든지 예전에 한식 뷔페가 되게 잘 됐었는데 한식 뷔페가 이제 안 돼요. 사람들이 안 가요. 소위 얘기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안 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절밥상을 막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쪽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지금 이런 쪽의 트렌드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쪽의 다방면의 변화니까 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절밥상 쪽에 있어서의 사람들이 매장은 잘 덜 가지만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가정 간편식에는 대응이 좀 니즈가 좀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식품들을 HMR이죠. 홈밀이니까 HMR 시장 쪽을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어떤 전략가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이런 사람을 뽑자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인사를 잘하면 인사를 좀 잘 기획하고 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우리 회사 이 사람 뽑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산업의 트렌드가 어떤 것이고 소위 얘기해서 제가 늘 말하는 수합 분석인 거죠.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이다.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또 전략적으로 뽑아야 될 것이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뭐 소위 이렇게 죄송하지만 정리를 하고 어떤 부분 쪽으로 뭔가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어가서 사람을 뽑는 역할, 단순한 오퍼레이팅의 역할에서부터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인사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사팀의 역할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가실 때 1번 이런 소제목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인사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인사팀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 저는 비즈니스 스트래티직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뭐 오퍼레이터입니다. 체인지 에이전트입니다. 이런 말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선 여러분들이 인사팀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특히나 요 3번에 관련된 내용. 이건 포부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인사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인사팀 직원이 되겠습니까? 그냥 뻔히 사람 잘 채용해서 이것보다도 나는 내가 속한 산업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변화에 대해서 늘 예의 깊게 주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잘 운영해서 우리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되겠다. 모든 직무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노동력을 제공하죠. 그래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건 뭔데요? 회사의 목표 달성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 제가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를 확 늘려가지고 뭐 제가 어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직무 분석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합격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취업 강사로서, 취업 컨설턴트로서, 취업 멘토로서요. 그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잘한다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목적은 결국에 회사의 목표 달성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됐건 여러분들의 면접이 됐건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가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그럼 어떻게 회사의 목표 달성에 잘 기여할 건데 인사팀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에 맞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잘 뽑고 잘 운영하고 잘 동기부여시켜서 또 이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회사의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데 돕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팀 하는 일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18분이 지났네요. 그러면 2부에서는 여기 있는 퀄리피케이션과 못 본 우리 커리어 패스 이쪽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